자, 오늘 할 거가 6번 유형과 7번 유형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미분계수와 그래프의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미분계수라는 여기 나와 있는 f'A라는 것은 이런 해석이죠. 곡선 위에 fx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어떤 a, fa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기울기, 요 기울기가 f' 미분한식에다가 x 값을 집어넣어서 a다. 요런 그림 해석이 지금 요거죠.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것은 뭐와 동일하다? 미분계수는 항상 세 개가 똑같은가? 미분계수 그거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래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89번 가볼게. 자, 우리가 표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니은에 있는 표현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니은에 있는 표현은 우리가 만약에 b-a 그 다음에 fb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b, fb 그리고 a, fa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냥 a분의 fa라고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분의 fb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만 나와 있는 경우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면 fx가 0,0을 지나는지. 자, fx가 0,0을 지나는지 꼭 봐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봤을 때 0,0을 지나고 있죠? 그러면 0,0을 지나고 있다면 그거하고 얘가 뭔 상관이냐? 그러면 0,0을 만약에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전혀 상관없는 식이죠? f0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0 이렇게 추가를 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나와 있다는 것은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 아니, 거리가 아니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뭘 의미하냐면 원점과 a, fa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얘는 원점과 b, fb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네. 그러면 a 쪽이 더 세워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짜리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놈이 0,0 원점을 지나는지를 판단하면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기울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이라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표현 자체만 조금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표현 자체만. 채민아, 공부 돼? 안 되잖아. 오늘 할 거 생각하면. 친구들하고 뭐 약속은 잡았어? 아니요. 안 잡았어? 네. 형우가 뭐 해줬어? 생주. 아, 끝? 네. 말만? 잘못했어요. 뭐 받고 싶어? 그 쪼르기에서 카톡으로 쪼르기에서 보내. 그럼 내가 보내줄게. 알았지? 뭐 너희들 원하는 게 내가 뭔지는 하나도 모르니까 우리 아들은 조르기 너무 잘해요.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쿠팡에서 이렇게 링크 걸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내. 이거 사달라고. 지 생일은 365일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봅시다. 얘는 두 점 사이 기울기라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b가 a보다 크네? 그러면 b-a라는 건 양수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b-a라는 플러스로 만약에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하고 여기 자리는 1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a,a랑 b, fb 다른 색으로 할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게 1보다 더 크디? 라고 물어보네.
그러면 항상 우변에 나와 있는 숫자 1, 나중에는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게 있을 건데 우리는 그거는 직선을 봐야 됩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여기에 y는 x가 있죠? 얘가 기울기가 1인 거야.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작잖아, 기울기가.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정답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림상에서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 이제 미분계수가 나왔습니다. x값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으면 이런 정도가 되네.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었더니 이렇게 되네. 더 누워버리죠. 그럼 a 쪽이 더 세워져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디귿이 참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되겠네. 되셨죠?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 2를 하는 학생들은 오목과 볼록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오목, 볼록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 형태를 한번 보시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A보다 B가 더 커요. 자, 그래서 A보다 B가 더 크다. 그랬을 때 F'A와 F'B를 비교했을 때 물론 연속함수일 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등호, 지금 얘기했던 저런 부등호가 나오면 위로 볼록. 그런데 만약에 더 큰 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 자, 그래서 만약에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 아래로 볼록은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작은 놈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큰 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부등호 방향이면 아래로 볼록, 반대 부등호 방향이면 위로 볼록. 나중에 2차 함수나 이런 데서도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 해석이라서 천천히 모든 내용들이 다 비슷하다. 어려운 게 많이 있을까? FD. 뭐, 얘가 어렵다고? 수매식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 492번 한 번 더 가볼게.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이네. 요런 모양이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 번 하겠지만. 자, 그러면 해석을 그대로 똑같이 한번 가볼게. 일단 K라는 건 양수인데, 뭐, 그게 뭐 사용됐는지, K라는 게 왜 주어졌냐면, 여기에 지문에서 묻는 거는 K라는 게 하나도 없죠? K를 묻는 거는 상수함수라는 뜻입니다.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만나는 B, F. 그럼 B, FB랑 F, FA는, GF구나. B, GF, 아니야. B, GB, F, GF.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0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상수함수 한 거야. 별거 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굉장히 큰 양수죠. 그 다음에 D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D점이면 요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큰 음수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어려운 해석 아닐 겁니다. 주어진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FD, D 여기 있고 F 여기 있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됐네, 그지? 그게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의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크죠? 세워져 있으니까. 니은도 틀렸다. 그럼 당연히 디귿이 맞겠죠. 왜 맞는지 판단합시다.
EB. E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네?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런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참인 거네.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맞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오는 게 94번 쪽에서 새로운 표현이 하나 나와서 이런 걸로 갈게. 혹시 이쪽에 닦아? 요 두 개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저 두 개의 관련, 모자도 쓰고 이것도 쓰고 왜 너를 꽁꽁 싸매고 있어? 왜 그래? 이 두 개는 어떤 거에 관련된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산술기하평균에 관련된 내용이죠.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두 개 더한 것은 이상이다 2 루트의 두 개의 곱 이렇게 나왔었다. 근데 만약에 AB가 같지 않으면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AB가 같지 않으면. 그러면 요거 나눠서 보통은 이런 관계를 설명하죠. 그래서 무조건 AB가 양수이기만 하면 평균이 더 큽니다. 합의 평균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상 494번 때문에 요걸 설명하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모르면 요 문제는 풀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하나만 판단해보죠. 이게 레벨 3래. 얘가 무조건 얘보다는 오른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딱 가운데가 여기가 A 플러스 B 해서 나누기 2 합의 평균이 되겠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 그러면 곱의 평균은 그거보다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루트 AB가 어디쯤 존재하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큰 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은 같은 분등호 방향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니까. 요런 정도가 6번에서 관련된 내용 같아. 다른 거는 거의 뭐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제 좀 7번 유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7번 유형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머지 2개가 가장 쉬운데 이 식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좀 쉬운 2가지 방법을 할 수 없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 설명하고 갈게.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래. 자, 우리는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미적분 2 한 사람은 알겠죠? 함수라는 걸 틀 안에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했다. 그 다음에는 연속하는 함수를 했다. 이제는 뭐 하냐면 미분 가능성,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기 위한, 그래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러면 우리 이거야. 포함 관계는 얘가 여기에 포함되고 얘가 여기에 포함되고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명제를 설명해 줄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미분이 가능한 요 색칠된 부분은 연속하는 거 안에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연속한다라고 이렇게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대우를 해봐. 만약에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은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얘 2개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면 연속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연속하지 않는 놈은 그냥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한 놈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약간 뭐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건데 그래프가 아닐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요거. 아이고 달력을 한 장 넘겨야 되네. 8월 1일이네. 와 뭔가 많이 표시돼 있다. 얘들아 우리 5일 차야 특강. 3회밖에 안 남았어. 야 너희는 다음 주 끝나네. 월수금반은 다 다음 주까지 가야 되는데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학원 방학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13일 목요일, 15일 광복절, 아 이거 원래 쉬는 건데. 그러면 대체율이 여기면은 우리는 대체율 18일까지 쉴까? 원장님한테 그럼 얘기해줘. 내가 얘기하면 난 잘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야 이제 벌써 8월 달이다 이제 8월. 지금은 우리나라 그 고기압이 너무 세가지고 태풍을 밀어냈다는데? 밑으로 지나간대 우리나라. 와 어제 왔어? 41도? 양산인가? 경남 양산인가? 거기에 41.4도 120 몇 년 만에 최고 기록을 했대. 우리나라 전체 관측사상. 어제 야구도 폭염 치솟을까 말까 막 논의했다고. 어제 그 누구야? 황성빈 롯데? 딱 안타 치고 일루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물을 마시더래. 어지러워가지고 막 포수도 교체되고. 그만 하면 안 되겠던데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 와 이 더위에는 6시 이후에 하더라도 쉽진 않겠던데 열대야 때문에. 그래서는 양현종도 1점 몇 이닝 던지고 6실점 해가지고 강판됐어요. 그래 다 힘이 없어서 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와 큰일 났네. 오늘도 그렇고 계속 당분간 비가 없으니까 밖에 걸어 다니지 말자. 택시 불러. 카카오 택시 딱 불러서 요 앞에서 딱 타고 딱 가면 되잖아. 그런 거 설마 안 주시겠어 엄마? 자 함수값, 함수의 연속성.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게 같으면 연속이다. 이거는 우리 2단원에서 했던 내용. 자 미분 가능성. 미분 계수라는 게 요거만 조금 생각하면 되겠네. 미분 가능성. 이제 우리는 여기 하는 거야. F'A 항상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 계수는 H분해라는 식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A분해를 쓸 수도 있겠네. 그런데 저게 존재하면 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 뜻은 뭐냐면 이거 두 개를 만족하니 라는 뜻입니다. H분해를 만약에 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요 부분 할게. 리미트 X값이 A 플러스 리미트 X값이 A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는 어떤 A 값을 X값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왼쪽에서의 리미트 씌우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냥 왼쪽에서 얘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가지겠대. 그런데 여기에 거의 왼쪽에서 근접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오는데 요쯤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두 개가 서로 같으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는 우미분 계수. 옆에다 적을까? 얘가 좌미분 계수. 오늘은 요 7번 유형에 대해서 파헤쳐 보아야 되겠다. 이거 지나면 다 쉬워요. 이제 뭐 y는 3x제곱 미분하시오 요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가 되겠네. 여기에 뭐가 하나 있고 A, 여기에 B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다라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일단 A는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죠? 그럼 연속하지 않는 거는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연속도 연속과 미분 불가능. 연속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안 되고, 얘는 연속하고 있고 얘는 연속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에 대해서 판단할게. 연속하지 않으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미분이 불가능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대표적으로 연속하는 것 중에서 미분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얘는 부드럽게 이어져요.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는 미분도 그냥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얘는 꺾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꺾인 점이라는 것을 나중에 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생각해봐. 요거보다 오른쪽에서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죠. 얘보다 바로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죠.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꺾인 점에서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꺾인 점은 미분이 불가능하다. 연속은 되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밑에 있어. 적지 마. 그림도 그리지 마. 그냥 요거 예를 들고 나서 95, 96 풀면은 다 되는데,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요런 점.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것은 얘는 꺾인 점. 여기다 적을게. 그리고 다른 말로 첨점이라고도 하니까 한자어입니다. 첨점이라는 거. 그래서 뭐 요 두 가지 말을 잘 기억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만 달리면 미분 불가능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미분 계수를 할 때는 뭐냐면 연속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를 판단합니다. 근데 미분 계수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밖에 없습니다. 미분 계수에 대한 함수값은 없다. 요거 잘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일단 먼저 판단하는 문제를 가볼게. 일단 문제 지문은 너희 책을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496번에 그래프만 좀 확대를 할게. 자, 일단 같이 봅시다. 3분의 1에 대한 x값이 3분의 1에서 f'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3분의 1은 대충 요쯤 되겠죠? 여기서의 이 점에서 연속하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 수 있어. 음수네. 그래서 1번은 참입니다 라고 되겠네. 됐죠? 2번 갈게. 3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하고 있네. 불연속이지만 극한값은 있으니까. 이제 3번. 불연속인 x값은 일단 끊겨 있는 거 2하고 3에서는 불연속이죠? 그럼 2개밖에 없습니다. 끊겨 있는 거 봤을 때. 그래서 정답이죠. 자, 그러면 4번 볼게. f 프라임 x가 0이래. 그러면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지점은 이런 거야. 위로 볼록했을 때 우리가 2차 함수의 꼭지점, 아래로 볼록했을 때 2차 함수의 꼭지점. 단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f'x가 0 나오는 거는. 이 그림이 되는 게 저쪽에서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4에서 하나밖에 없지 않겠니?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x, x값이 어디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니? 그럼 2차 함수의 꼭지점만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요번에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2와 3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하됐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하라 했던 것은 이렇게 꺾이는 점.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x값은 1, 2,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3개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넘기면 안 돼요. 난 안 넘겼는데 왜 넘겼어?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점수를 주려고 하는 선생님의 의도. 근데 시험 문제는 뭐냐면 495번으로 나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해서 같은지 판단하는 방법, 판단하는 거. 두 번째 해석이 만약에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면은 좀 쉽고, 세 번째 그래프로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는 식을 f'x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두 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인데, 얘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거는 h분해나 x-a분해를 해야 돼. 우리는 그런 미분계수 그 식으로 돌아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 5번 유형에서 해봤겠지만 그 h분해를 써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어떨 때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판단해 줘야 돼.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표 유형부터 갈게. 자, 다른 거에서 묻는 게 아니고 여기 다 끊겨 있는 0에서만 생각합니다. 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건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되니? 연속부터 해야 돼. 다른 거 판단하지 마. 이걸 다 판단하기 그 전에는 연속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 그럼 이러면 되겠다. 일단 연속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연속하는지를 보고.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아이고, 다 됐네. 자, 그러면 연속하는지는 fx, gx, kx까지 나와 있네. 0 집어넣어보는 거야. fx 0 집어넣으니까 0, 0. 연속하죠? 그 다음에 gx 0, 0 집어넣으니까 1, 1. 0, 0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보지도 말고 무조건 안 되는 놈. 뭐 이런 걸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연속하지 않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면 좋고 얘가 안 되면 써야 돼. 그래서 가장 우선은 그래프야. 그러면 그래프로 딱 따져봤을 때 그래도 우리는 그리기가 쉬운 게 요 놈이죠. 자, 0보다 이상일 때는 y는 x래.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래. 꺾여 있네. 그러면 얘는 불가능.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겠네 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 자, 얘도 0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대. 자, 둘 다 0 집어넣으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할게. 자, 0보다 작은 곳에서는 2x 플러스 1을 그리래? 그럼 기울기가 2니까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갔대. 얘가 이거야. 요번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 자, 얘도 물론 연속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거야. 그러면 0보다 이상인 쪽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1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2차 함수 그래프야. 그러면 저기서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꺾인 겁니다.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꺾인 게 아닙니다.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서 우리가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니?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세하게 꺾일지 정말 이게 뭐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면서 부드럽게 이어질지 지금은 알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단계를 갑니다. 아, 얘가 불행하게도 안 됐어. 그럼 우리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두 식을 미분할게. G'X. 자, 일단 밑에 걸 미분하니까 2라는 게 나왔죠? 자, 그러면 위에 거는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쟤를 미분하니까 여기가 2x 플러스 2가 돼버렸네. 자, 그런데 미분 계수가 들어가면 내가 뭐밖에 없다라 했습니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함수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 식에 원래는 gx에서 는이 붙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는이 붙지 않아야 됩니다. 미분 계수 쪽에서는. 요거 는 붙이면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자, 그러면 식을 귀찮게 그래프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래프를 난 잘 못 그려. 그럼 무조건 요걸로 먼저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0 집어넣으니까 뭐니? 사라졌죠? 2만 남네? 얘는 집어넣을 게 없죠? 2네? 그럼 서로 같네? 그럼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 아까 전에 100만 분의 1 가능성을 한 겁니다. 왜안 고친다고요? 미분 계수는 연속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기 때문에 는이 들어가는 거야. 함수값은 는이 있는 거거든. 근데 미분계에서는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극한만 판단하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안 판단해. 가능한 걸 물어볼 때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요. 항상 물어볼 때 우리가 0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를 잘 머릿속에 둬야 돼. 이것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F0이 의미하는 게 뭐니? F0은 fx에서의 상수항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묻는 게 뭐냐면 F'0을 묻는 겁니다. F'0은 뭐냐면 미분에서 0 집어넣는 거죠. 미분에서 0 집어넣을 때 나오는 숫자는 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1차항의 개수가 F'0입니다. 그러면 우린 미분계수로 묻는 거잖아. 식만 정규해놨으면은 1차항의 개수가 같니? 그냥 저 식에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F'0은 0에서 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1차항의 개수. 그래서 0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좀 일찍 쉬었다가 할게. 첫 출발이니까. 10초 줄게. fx 그림 그려봐라. 10초다. 우리가 뭐 굉장히 고급 스킬을 배우자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항상 기본을 먼저 잘 하고 나서 딴 거를 해야 돼. 물론 식으로 하는 것도 항상 좋지만 그래프를 빨리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요런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절대값. 어떤 식의 전체 절대값 씌워진 건 항상 연속이라고 무조건 얘기했습니다. 식 전체 절대값 씌워진 거. 밑에서 올려봤자 fx가 연속이면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묻지도 않고 기억은 저 식 자체를 봤을 때 무조건 참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꺾여 있으니까 얘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도 어떻니? 꺾여 있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니은 디귿만 틀리고 기억만 참이다. 이거 그림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미분 불가능한 거 알겠는데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에서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하네요?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2차식 같은 경우엔 그게 대부분이거든? 1차식도 그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3차식 이상 돼버리면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이지만 미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차, 2차에서만 성립한다는 거, 그거는 좀 기억해놔도 괜찮겠죠? 자, 쉬었다가 498번 할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푹 자자. 피곤한 사람은 엎드려 자고, 안 피곤한 사람은 공부해. 괜찮아. 어차피 영상 찍혀 있는데 뭐. 정신이 안 깨는 것 같아요. 나도 안 깨지. 나도 오늘 아침에 아니 와이프가 무슨 7시 반에 알람 맞춰놨어. 자기는 안 일어나. 근데 자기 휴대폰이 내 귀 뒤에 있는 베개 뒤에 이렇게 딱 끼워놓은 거야. 자기는 안 일어나고 자기 휴대폰으로 시계를 맞춰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일어나겠지? 그냥 더듬어서 이게 싹 하고 또 잤지. 근데 5분 뒤에 또 알람이 우와, 너무하던데. 자, 1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만을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절대값이 들어갔네? 기억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은 우리가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릴 때 1학년 2학기 때죠? 너무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 학생이니까. 보통 우리는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1하고 0이네? 그러면 범위가 3개여야 돼. x값이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이고 1 미만일 때, 1 이상일 때. 그래서 그대로 풀리지 반대로 풀리지 해서 식을 3개 적어서 그 범위에 맞게끔 원래는 그래프를 쫙 그리는 겁니다. 근데 자, 절대값 씌워진 게 1차식이야.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또 같아. 그러면 그걸 0으로 만드는 값이 0 하고 1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래프 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꺾여 있기 때문에 쟤는 미분이 불가능. 그래서 이제 옛날에 했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절대 해석을 못하는, 그죠? 디귿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루트가 없으니까. 그러면 디귿부터 가봅시다. 요게 눈에 띄면은 좀 쉬울 거고 저게 눈에 띄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앞에도 x-1이 있는데 뒤쪽에 식에 절대값 x-1이 있대.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대로 풀리려면 x값이 1 이상이면 그대로 풀려서 얘가 이렇게 되네. 근데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x-1의 제곱 x-2. 그런데 x값이 1보다 작으면 얘는 부호 반대로 풀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1의 제곱하고 x-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리겠죠 라고 kx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얘 그래프 아직까지 3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못해요. 그죠? 3차 하니까 못 그려. 그러면 그래프가 안 되면 뭐 해야 되냐면 저 두 식을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을 가진 1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 요거 굉장히 좋은 내용 나왔네. 우리는 1에 대해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양식 모두, 두 식 모두 x-1의 중근을 가졌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위에 것만 미분해 볼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곱의 미분을 미리 설명할게. 순차적 미분이라서 앞에 거 미분하고 2 x-1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x-2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1의 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 1 이렇게 돼버려서 얘가 요번 단원에 나올 거야. 근데 미리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중근을 가지는 거는 두 개의 항이 나오는데 둘 다 1이라는 것을 인수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보는데 두식 다 중근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0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거를 머릿속에 딱 두면 무조건 편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니은이 가장 어렵습니다. 본 식에서 만약에 A에 대해서 중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A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과생들은 뭐 이 내용 곱의 미분을 충분히 알겠지만 문과생들은 아마 다음 주에 나랑 이제부터는 문제 푸는 시간 갖지 않고 다음 주에 미분계수, 더함수 활용, 적분 이렇게 해서 쭉 나갈 거야. 그냥 계속 나랑 개념 설명하면서 선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마 오늘은 문제 푸는 게 있을 거야. 오늘은. 자, gx를 봤는데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루트가 없었으면 똑같아.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루트 때문에 저 식을 어떻게 할지 내가 전혀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가 안 돼. 두 번째 이런 식으로도 안 돼.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보냐면 1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식을 뭐라고 할까? 요렇게 할게. 일단 요것도 식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식을 일단 구분할게. x값이 1 이상일 때랑 x값이 1보다 작을 때 1 이상이면 그대로 풀려서 x-1 하고 루트에 x-1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x-1 루트 반대로 풀려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풀리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일단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풀어봤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미트 h 값이 0으로 할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야 돼. 얘가 이제 기본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극한과 우미분계수가 자미분계수가 분리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지만 0 플러스면 1보다 조금 더 큰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미분계수가 되고 얘가 만약에 0 마이너스면 1보다 조금 작은 걸로 갑니다.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된다라고 해서 얘가 0 플러스 1 때 요식과 0 마이너스 1 때 요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렇게 가볼게. 됐죠? 0 플러스면 이 안에 들어온 것이 뭘로 바뀌냐면 1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이거 지워도 되죠? 1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할게. 이렇게. 자, 그럼 가봐요. 일단 1 플러스 h 자,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1 플러스 h를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h 루트 h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00이니까 빼기 0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얘가 0 마이너스면 얘는 1 마이너스가 돼서 우리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1 플러스 h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h
루트 1 플러스 h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h 하고 어떻게든 f1은 둘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본식에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게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엄청 어렵습니다. F1은 뭐 뒤에 있는 저거 숫자 구하는 거 숫자 집어넣는 건 상관없는데 1 플러스 H 뭐 2 플러스 H 이거 집어넣는 게 힘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마지막 단계예요. H가 어떻게든 약분이 됐어. 어떻게든 약분이 됐네. 그러면 요 식에서 남는 것은 루트 H가 남고 요 식에서 남는 건 루트 마이너스 H가 이렇게 남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H 값이 0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씌워져야 돼. 그랬더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서로 같네요.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니은풀이 방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니까 이 7번 유형 자체가 어렵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 7번 유형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소모했습니다. 4문제 정도로 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래프로 되면 아이 좋다. 그래프로 안 되면 식으로 할 수 있다? 아 좋다. 아, 그거까지 안 된다? H분을 해야 된다? 아 짜증나네. 못하겠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요거 집어넣는 것만 잘 생각해. 요거 집어넣는 것만. 물론 요 해석이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런 걸 내겠지 당연히. 해석을 못하게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것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이제는 쉬운 것만 남았다. 그래서 딴반에서도 유형 7이 딱 끝나고 나서 8부터 13까지 나가는데 10분 정도 하면 되는데? 아 근데 그 반은 이과생들이 미적분 1을 특강을 최근에 했고 미적분 2로 개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빨리 나가진 않을 겁니다. 자 유형 8번 가볼게요. 아 유형 7은 별표를 좀 쳐놓자. 유형 7은 너무 3가지 풀이 중에 뭘 할지도 힘든데 풀이 방법 자체가 힘든 겁니다. 풀이 방법 자체가. 자 유형 8 아까 전에 유형 7에 나와 있던 내용이랑 어떻니? 차이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fx를 무조건 뭐 a라는 어떤 값에 대해서 식을 분리시켜 놓은 게 무조건 문제상에 다 있을 거야 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 이제 문제 지문상에서 여기가 딱 끊겨 있는 두 식이 주어질 거래. 그런데 문제 지문상에서 x값이 a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뭘부터 해야 돼? 연속한다를 무조건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얘 좌미분계수, 얘 우미분계수 얘를 쓸지 아니면 h에 대해서 식을 쓸지 그거는 자기 자신 나름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조금 전에 했던 기본적인 방법이 이거야 지금.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는 방법은 그냥 식을 미분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3가지만 합니다. 자 미지수가 2개죠. 일단 대입합니다. 연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fx 대입 숫자 2를 둘 다 대입해서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a 얘랑 아래쪽에 2 집어넣어서 8 플러스 b가 같다. 얘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연속.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한 거에서는 두 번째 단계 실질적으로 미분을 합니다. f'x 두 식을 다. 그러면 위의 식을 미분했더니 얘가 4x 플러스 a 그 다음에 밑에 식을 미분했더니 4. 그럴 때 식 자체의 범위는 x값이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값이 2보다 크다라고 늘 붙이지 않는 식을 가겠죠? 그럼 두 번째는 미분을 했어, 둘 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대입. 2를 집어넣어. 그러면 8 플러스 a랑
2를 집어넣을 건 없죠? 그냥 얘가 4가 서로 같다. 그래서 이 두 식 연립하기만 하면 되는 8번 유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7번에 비하면 껍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연속 개념에 대해서 fx에다가 끊긴 숫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미분 계수를 우리가 같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원래대로면 x-a분의나 h분의를 써야 되지만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왜 우리는 시험 범위에 미분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풀이로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뭐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깊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x-a분의나 h분의로 다 해도 상관없겠지만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해설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x-a분의나 h분의로 다 돼 있을 겁니다. 해설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스스로 자기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얘가 503번 문제도 이에 대해서 그게 있죠. 504번도 마찬가지죠. 그래프 아래. 얘도 대입, 미분, 대입. 5번, 6번, 7번, 9번, 10번 다른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단 하나만 다른 거죠. 508번만 다르겠네. 아, 그럼 508번은 뭐냐면 이거야. 다른 거는 이렇게 식이 범위로 나눠서 쪼개져 있는데 508번은 쪼개져 있지 않네? 그러면 너는 쪼갤 수 있니? 그것 때문에 레벨 3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식만 쪼개보도록 할게. 자, 우리는 x값이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fx를 식을 써놓는 연습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로 해야 되겠죠? x값이 0 이상일 때랑 그 다음에 x값이 0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해야 되네. 자, 그러면 0 이상이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0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0.1 정도를 생각하면 되죠? 아니면 우리는 0에 대한 가우스가 나왔을 때 어떤 n에 대한 플러스 우극한이면 가우스는 그 숫자 n이 그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0 플러스면 이 가우스 자체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뒤의 식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0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0 마이너스면 우리는 n-면은 자극한이면 가우스는 n-1, 1 작은 숫자가 나온댔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식을 분리시키고 요렇게 가시죠.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이게 나왔어. 0에 대해서 보네. f0이 0이니까 얘는 0이네. 그런데 미분에도 얘는 0이지. 그럼 f'0도 0이야. f'0이라는 것은 1차항의 개수야. 그러면 얘도 0이야. 복잡하네. 일단은 여러 가지 식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견디고 있네. 잘하고 있어. 얘가 없죠? 얘가 없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fx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 가우스 x 하고 x의 제곱만 남는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니? 라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우스가 있어서 한번 가우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논의를 한 것이고, 자, 잘 봐요. 한 가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이제 9번 유형입니다. 9번 유형에서
두 가지를 내볼게. 일단 이게 기억나는지 보자. 기억나죠? h분의 식이다. 그 다음에 기억나죠? 얘도 F'A다? 눈이 왜 그래? 오늘 갑자기? 헐. 안약 있어? 근데 인공 눈물로 안 되잖아. 약국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쉬는 시간에? 갔다 와. 알았지?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곤한 거 뭔데?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뭐냐면, x 값이 어떤 a라는 숫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에 괄호 안에 어떤 게 들어갔니? x가 들어갔지.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fx가 이렇게 점점점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해서 f'x가 뭔지 이렇게 이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f'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도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x값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식입니다. 그러면 a가 뭘로 바뀐 거야? x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대신에 우리는 뭘 집어넣냐면 x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요 식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얘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요 식에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a 대신에 x를 집어넣었더니 얘하고 어떤 문자가 돼버리니? 똑같은 문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f'x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해놓을게. x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자가 t죠. 그래서 요거를 눈에 많이 익혀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t 값이 x로 갈 때 t-x분의 ft-fx, 그거는 f'x를 의미한다. x에 관한 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정말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였을 때 f'x다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특히 모의고사 문제지에 많이 나오니까 저거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할 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얘를 이용하던가 얘를 이용해서 구해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x를 구할 때 우리가 미분해서 구했잖아. 다항함수의 미분법. 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게 당연히 이 방법이겠죠? 자, 그렇지만 네모칸 끼워 넣기가 만약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해볼게. 다행히 네모칸밖에 없으니까. 자, 일단 f'x가 요식이 된다는 거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x라는 거 대신에 얘를 딱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가가 x 플러스 h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판단할 수 있겠네. 되셨죠? 모자를 그렇게 눌러쓰고, 아니 그렇게 눌러쓰고 이렇게 해서 꼭 봐야 돼? 그래도 되게 많더라. 길 다니는데 모자를 엄청 눌러쓰고 신호등 쳐다보는데 거기를 이렇게 쳐다봐. 왜 그러는 거야 제발. 다쳐. 자, 분자 전개했을 때 생각해 볼게. 여기서 x세제곱하고 x세제곱 날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는 거는 3x제곱 h 플러스 3xh제곱 플러스 h의 세제곱만 분자 쪽에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기에 h를 약분시켰더니 3x제곱 플러스 3xh 플러스 h제곱 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로 간 건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봐봐. 우리는 x세제곱 미분하면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니? 3x제곱이 온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결과는 알고 있는 거야. 그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가 취해지냐면 리미트 h 값이 0으로 가는 원래대로 요게 취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h 있는 부분은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그래서 요 식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 부분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항상 우리 네모칸 해봤지만 생략된 부분이 뭔지를 판단해서 찾아내서 그 부분을 채워넣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와우. 됐습니까? 자, 다시 나왔다. 유형 10번. 유형 10번 위에다가 뭘 적어놔야 되겠니? 유형 5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유형 5에서 H분해를 이용하는 그 기본적인 방식을 이용할래?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좀 개념 이해는 좀 편한데, 아니면 Y에 대한 편미분을 해서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을래?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생각을 하시는 건데, 똑같은 풀이니까 굳이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통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유형 5 같은 문제는 나오는데, 유형 10 같은 f'x를 구할 때 이렇게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유형 5를 가지고 해봐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해보자. 원래는 여기에 있는 얘를 관계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f'x 구할 때는 y에 대한 편미분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f'x를 구할 때는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편미분하면은 f'의 x 플러스 y가 된다라고 했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에 관한 건 사라지죠. 상수니까. 그러면 f'y 하고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적절한 숫자나 문자, 이제 문자까지도 생각해야 돼. 자, 우리는 f'0을 이용해서 f'x를 구해야 돼. 그럼 어디는 괄호 안에 0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디는 괄호 안에 x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xy에 우리는 어떤 걸 집어넣을지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찾아내면 편한 거고, 찾아내지 못하면 기본적인 h분해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 선우야, x에 뭐, y에 뭐 집어넣어야 되겠니? 잘 안 돼? 세연아, 뭐 집어넣어야 되니? 이거 다 됐대? 잘 되십니까? 다은아, 뭐 집어넣어야 되겠니? 응? 안 돼? 안 찾았어? 없으면 H분해로 갈 수밖에 없어. 채민아, 뭐 집어넣어야 되겠니? 하엄아! 다 잔 거야? 도훈아, X에 뭐 집어넣어? X에는 아니, 그냥 여기에 괄호가 두 군데가 있잖아. 그 괄호 안이 0하고 X가 나오게 하려면 XY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이거지. X에 0, Y에 X? X에 0 집어넣고 Y에 X 집어넣으면 얘도 F'X고 얘도 F'X고 둘 다 F'X가 돼버리는데? 반대로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에 X를 집어넣고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얘가 F'X가 되죠? 얘는 F'의 0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럼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으로 금방 튀어나오죠? 이거 집어넣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가 훈련해서 하든지 아니면 나는 저거 찾는 게 힘들어. 그러면 H분해로 기본적인 방법으로 가든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정말 끝이 났군. 어려운 게. 치우기가 없어. 기다려봐. 되었어. 자,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건 끝났고 이제 미분법으로 넘어갈게요. 뭐 쉬워서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풀어 나가고 있으면 되고, 그래도 나는 첫 번째니까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다항함수의 미분법. 뭐 문과생이더라도 한 번씩은 얘기했던 x의 n제곱이 있을 때 미분하면은 지수를 앞으로 내린 다음에 지수를 1을 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될 것이다. 3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표시할 것은 이런 정도는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y'이라는 것은 f'의 x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y를 프라임이라는 것은 x에 관해서 미분한다. d가 미분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dx분의 dy와도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두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는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뭐 풀어나가든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11번 유형은 너희가 딱 봐도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게 요 정도 가도 되겠는데? 나는 이거 풀게. 자, fx가 3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f'의 알파도 f'의 베타도 0이다 라고 주어졌네. 그럼 일단 f'x 미분하는 거를 하는 걸 첫 번째 단계로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했을 때 이때 알파, 베타가 뭐가 된다? 두 근이 된다 라고 요 내용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두 근. 물론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만 인수분해를 할 필요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4가 되네 라고 할 수 있네. 그러면 저쪽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은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2로 나누면 결국 f'의 2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다. 요 정도가 그냥 좀 신경 쓰게 만든 유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딴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유형으로 넘어갈게. 아이나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아이나? 아직 다 못 외웠어? 제곱. 뭐의 제곱이지? 시컨트 제곱. 그 삼각함수가 좀 제일 까다로워. 딴 거는 형태가 다 좀 미분하면 뭔지 알겠는데. 승아 들었니? 영상? 안 들었지?
오늘 요 프린트 이따가 받아야 돼. 아, 너 거 여기 있을걸? 야, 오늘 호준이 1승 했대. 뭘요? 유도대회. 전국대회라는데? 128강부터 시작하는 거래. 근데 오늘 아침에 9시 35분쯤에 승관이가 호준이 한판 승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톡이 왔더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야, 대회에 4번 나가서 첫 승이다. 기분 완전 째지겠는데? 자, 이제 곱의 미분법이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어떤 여러 개의 항이 곱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2개짜리도 3개짜리도 우리는 순차적으로 미분한다. 순차적 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뜻은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자, 그래서 어떤 2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앞에 거 그대로 두고 이제 두 번째 걸 미분하는, 2개가 있으면은 항상 2개의 항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얘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플러스,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개를 해서 하기 쉬운 경우는 전개를 하시고, 전개를 하기 힘든 경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를 예를 들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y는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4제곱 정도가만 돼도 요거는 전개를 하기가 힘들죠. 세제곱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y 프라임 미분했을 때 얘는 지수를 앞으로 내려서 똑같이 갑니다. 4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세제곱 하고 곱하기, 여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속미분이라고 해서 안에 거 들어온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가는 게 3번의 예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는 것을 일단 필기를 속미분이라고 모르는 사람만 적어라. 많이 들어서 이 정도는 안다 라고 하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곱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12번 유형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연아, 이해됐어? 일단 문제 풀면서 또 적응하면 돼. 신경 쓰지 마. 자,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볼게. 근데 어떤 때는 식이 나와 있고 어떤 때는 fx, gx가 나와 있고 그럴 때도 많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요런 것들 한번 신경을 써볼게. 25번 먼저 가볼게. 자,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2개, gx가 gx라는 것이 일단 요렇게 2개의 곱으로 식과 fx가 섞여져 있는 걸로 나와 있네. 그러면 곱의 미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미분해 볼게. 좌변을 미분했더니 g'x가 됐네. 곱의 미분법은 순차적 미분. 얘 미분해서 3x제곱. 뒤에 거는 일단 그대로 둬야 돼. 플러스. 요번에는 뒤에 거를 미분하고 앞에 거는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하고 f'x 2개 항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2개 항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g'의 x값에 2 집어넣은 걸 원하겠대.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여기는 g'의 2 집어넣으면 12fe 플러스 2 집어넣으면 7f'의 2. 자, 그러면 여기서 f2가 1이고 f'2가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 식은 12 플러스 21이 되겠네? 그래서 3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숫자로만, 식으로만 나올 때도 있고 저렇게 fx, gx가 같이 섞여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갑니다. 여기서 좀 신경 쓸 거는 물론 레벨 3도 있지만
27번? 아, 숙제할 때 27번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해줄게. 아까 전에 여기서 gx라는 것은 뭐였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fx. 자, 어떤 함수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미분했을 때도 두 개의 항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몇 개가 곱해져 있다? 10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저거 f'x를 만약에 미분했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되는 게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10개. 그래서 제일 처음 거 미분하고 나머지 9개랑 적고 그 다음에 x-2 미분하고 나머지 9개 미분 적고 그랬을 때 저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지 요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곱의 미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니? 라고 하는 문제니까 27번은 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2번 유형까지 지금 한 겁니다. 물론 뒷부분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갑시다. 자, 오늘 수업은 맞나? 48분이지? 쓸 정리해.